7회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9년 홍익대 편입영어 한두 문제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는 뭐 평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어휘가 무엇이 들어갈지 맞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빈칸 문제이면서 당연히 해석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두 문제 어려운 거 당연히 짚어줘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숲속에서는 역시 인간은 뭐를 벗어 던진다 라고 했어요. 뱀이 그 껍질을 허물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그리고는 어떤 시간이든 삶의 어떤 시기든 간에 항상 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를 집어 던져야 아기가 될까요? 피부, 나이겠죠. 정답은 이번에 나이를 집어 던져서 어느 시기든 간에 인생이 어떤 시기든 간에 어린애처럼 된다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떤 게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뱀이 껍질을 벗어 던진다, 이런 거는 함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어린애처럼 된다가 힌트였습니다. 뭐 함정이나 좀 그렇고, 비유적인 표현이었고. 2번 20번 가도록 하죠.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나오는 것들의 문학적 표현이랄까요?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렵겠죠. 딕셔너리라면 발음이라고 우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발음이 명확하다라는 것과, 정답부터 물론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1번인데요. 뭔가 짜임새 없는, 계획되지 않는 것 같은 이것과는 구별이 되죠.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죠. 발음이 명확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컬리고, 우리가 말하는 회화적인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은 그런 리듬, 이거하고 계획되지 않은 거, 그리고 이미지, 그의 이미지의 단순함, 무엇보다도 그 보통 사람 같은 그러한 화자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도록 의도한 걸까요? 우리가 크립토커런시란 말 알 겁니다. 바로 비밀스러운, 은밀한, 이번에 이제 정교한, 그리고 무비판적인,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명확히 싹 안 오죠. 그럼 물론 이제 몇 가지는 안 맞다는 것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발음이 명확하다는 것과 정교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심플하다는 것과는 또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람 같은 그런 그 뭐랄까 소탈한 그러한 스피커들, 이런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은밀한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무비판적인 건 더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하다면은 1번이 가긴 가요. 여기서 뭐가 잡다가냐면 해석에 있어서 이 단어의 쓰임에 어떤 표현의 정확도를 요하는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딕션이란 말은 명확한 어휘 선택이에요. 그리고 클래리티 한다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명료함이 아니라, 물론 사전에 명료함으로 나와 있지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쉬운 단어들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말하는 게 구어적인 표현, 리듬을 살렸고, 그리고 그의 시상, 다시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뭐랄까 소탈하는 그러한 시민과 평범한 사람 같은 그러한 스피커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요? 그렇죠. 뭔가 짜임새가 없고 그냥 계획되지 않고 그냥 쭉 나오는 듯한 언플랜드한 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1번. 자, 두 책이 매우 다른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죠? 엉클 탐 케빈에서는 노예를 뭔가 반대해야 할 악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노예제가 이상적인 사회 구조인 것처럼 그것의 패싱, 그것이 사라진 거죠. 그 노예제가 사라진 게 당연히 기쁘거나 한탄해야 될, 잊혀져야 될, 축복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 했으니까, 아포즈, 반대해야 할 악인 것처럼 묘사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노예 제도를 뭔가 러멘트,
야, 이거 이 사라진 걸 아쉬워하는, 한탄하는 그런 걸로 본다가 맞겠죠. 정답은 이번에 한탄한다가 맞겠죠.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1981년 나는 내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고요. 결말이 열려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전쟁, 비에트남 전쟁에서는 누가 싸웠는가? 거의 4분의 1 학생들이 북한과 남한이 싸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이언 실색했다. 자, 싸운다는 건 전투병이겠죠? 컴뱃, 전투하다에 ANT 붙은 거 사람, 전투하는 사람들. 다음에 이거는 함께 애국심 갖는 사람, 동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문제는 23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봤던 문제 가도록 하죠. 23번 실제 virtual한 말을 우리가 주의할 게 virtual한 말 우리가 가상세계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상이라니까 상상의 세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 느끼는 가상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와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virtual은 실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양의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블로그나 비디오나 기록으로부터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 저장하고 관리하고 뭐뭐하는 회사,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양의 데이터를 뭐뭐하는 회사가 뭐가 된다? 바로 유리한 고지에 앞으로 올 세계에 앞으로의 그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가 맞겠죠. 그것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위해서 뭔가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쏟아지듯이 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아니니까 회사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 그게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다. 24번 일부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영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야채들은 파이토, 이게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를테면 베타캐로틴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이것은 캐럿, 당근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바로 DNA 변형이나 지방의 산화를 막아요. 그리고 세포가 노화되는 걸 막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영양소도 괜찮고 성분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캐럿에 들어가 있는 베타캐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캐럿에 발견되는 성분이에요. 어때요? 맞나요? 그것은 하나의 영양소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물론 두 개는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영양이 뭐 첨가물이나 뭐 기관 아니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뉴트리언트는 영양소 맞아요. 인그리언트는 성분이에요. 성분이 뭐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그리언트는 성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휘라는 것은 단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MOUN mountain 산. 그럼 산의 그림을 딱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운틴 산하면 이해가 돼요. 그냥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분 뭐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림 묘사가 안 돼요. 그럼 이 단어 알려면 어떻게 하죠? 사전을 뒤져보겠죠. 사전에 보니까 성분이 나와요. 성분이 뭐야? 성분이 뭐지? 또 사전 뒤져보겠죠. 그러니까 뭐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이 뭐야? 또 들어가죠. 이런 형식으로 영양사에 뒤져보면은 계속 롤링처럼 돌아요. 꽤 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 이 단어 알기 위해서 정확한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경제에 많은 문장들을 정말 넓게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그리디언트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성분이라는 뜻은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을 바꾸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성성분이에요. 구성성분. 이건 영양소지만 이건 구성성분이라고요. 그럼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있다는데 우리 몸이 비타민 C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우리의 구성성분인가요? 아니죠.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란다면 뭐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냥 이것은 영양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영양소죠. 그게 어떻게 구성 성분입니까? 우리를 만들고 구성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떠한 뭐랄까요 구성 성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물은 될 수 있죠. 물은 우리의 구성 성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는 뭔가 구성한다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그 뭔가 영양소, 그 몸에 있는 어떤 한 영양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어라는 것은 사전의 뜻을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데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죠. awareness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를 awareness 한다는 것은 의식의 세계인 consciousness가 돼야 돼요. 의식이 된다는 건 산을 보면 확 돼요.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이런 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머지 단어들은 그림으로 묘사가 안 되는 단어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를 암기해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뭐 3분의 1은 맞다 볼 수 있겠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또한 특히야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이 아까 봤던 문장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25번. 자, 시즌에 따른 비즈니스, 시즌 사업들, 계절에 따른 사업들 있죠? 시즌을 따르는 비즈니스들은 매우 민감하겠죠.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게, 그러면 슬로우 타임, 아마도 비수기 때. 스포츠와 관련된 비즈니스 또한 같았겠죠. 많은 스포츠의 스키 리조트들이 막인하면 이 스탠다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가를 공개하겠죠. 여름에 할인가를 하겠죠. 공개한다. 4번 정답인 거예요. 발견한다, 선택한다, 고른다죠. 고른다, 계산한다가 아니라 unveil 이런 것을 할인가를 특별 가격을 발표한다라는 거죠. 이게 적절하겠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 이거 발견한다는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계산도 아닐 것이고 고른다가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를 고른다는 개념이거든요. 셀렉트는 이 고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unveil 그 비수기를 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어떤 파격 세일들을 공개한다는 거가 맞기 때문에 unveil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6번. 자, 처음에는 프랑스 노동자도 그들의 잡이 해외로 나갈까봐 두려워해서 아마도 더 일하겠다. 추가 페이 없이 라는데 동의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뭐가 빠르게 왔을까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의 활동가들 또는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심지어는 정치인까지도 뭐하기 시작했냐면 퀘스천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 회사들의 CEO들이 너무 많은 돈을 그들 일한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예요? 바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이 아니라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이 빠르게 왔다. 정답은 백래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죠. 27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유명한 영양학자가 말하기에 우리가 바로 음식의 혁명 한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바로 로컬, 지역, 오가닉, 유기농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이게 힌트였어요. 이게 바로 보존제, 다시 말하면 방부제가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에 반감, 아주 싫어함, 반대되는 3번이겠죠. 이러한 음식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혁명의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자, 상품이 공급이 부족해요.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러므로 분명 뭔가가 뭐뭐하면 가격이 가치가 있어져요. 가치가 더 많아지는 게 뭘까요?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스케일스라는 정답이 부족한 정답이겠죠. 자, 이제는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일부만 좀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편입이든 사실은 뭐 수능이도 마찬가지냐. 요즘 편입만 나왔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죠. 편입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강사들이 하는 거. 90%가 문법, 99%라 봐야죠. 문법 위주의 수업이고 거기에 플러스 90%가 또 어휘에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휘 문제가 많은 뭐 대학들 있죠? 어휘가 많은 뭐 중대학을 했나? 서강대였나? 하여튼 하고 그리고 독해 위주의 그러한 경우가 있고 하여튼 독해 다 나와요. 뒤에 나오긴 나오죠. 근데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독해 위주의 학교들 또 독해는 뒤에 반드시 나오니까 독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 학생들의 문법은 필요 없어요. 예, 문법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강사들 다 문법에 매달려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왜? 독해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독해는 반드시 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절대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 어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휘를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어느 학교가 서강대인가 중대인가 이화여대였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런 대학들은 앞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이거 단어 못 풀어요. 그럼 독해인 부분에서 점수를 올려서 합격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 말고 다른 대학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대학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독해 위주로 하는 독해 위주의 수업을 본인이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공부를. 근데 어휘는 이게 단일치기로 해야 돼요. 왜냐? 이 나오는 어휘 중에 또 일부 학교는 단 아니에요. 일부 학교는 거의 우리가 독해할 때 볼 수 없는 단어, 독해할 때 거의 안 보는 단어, 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인간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거든요. 독해를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것이 돼요. 영원히. 그런데 이건 듣기에도 도움이 돼요. 독해가 듣기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왜? 영원히 나올 거니까.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은 한 달이면 다 까먹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독해나 듣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시험만을 위해서 암기해야 돼요. 단지 시험만을 위해서. 이게 정말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시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 끝났다고 대학 들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인생은 시작인데 시작부터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한 거죠. 독해나 듣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휘는 외우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편입 영어 볼 때 외국인도 대학교나 외국인도 만점 받기 힘들어요. 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독해는 얼추 잘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어휘가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것은 독해를 위주로 하면서 어휘를 틈틈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해서 암기할 필요는 있겠죠. 아예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비율을 굉장히 어디에 둬야 되냐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해에 둬라. 문법이나 어휘에 두지 마라.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어휘 시험도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시험도 있는가 하면 또 아닌 것도 있다는 것도 제가 금방 보여드렸죠. 다 하나, 어휘를 정확히 알고 싶다. 첫 번째, 사전을 보라. 사진을 봐라. 그러면 마운틴 했을 때 이 마운틴이 사진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학교 단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단어에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게 돼요. 경험만이 알려줍니다.